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50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은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 어제는 화요일 휴일이었죠. 국군의 날 휴일이었고, 월요일날 영상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건데, 그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건데 계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진 않지만 계속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 만들고 있죠. 자,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자, 2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20일이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 21일 이때 꼭두 새벽에 뭐가 있습니까? FDA에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그죠? 이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2주 정도의 시간. 자, 분명히 주식이라는 거는 클래스 1, 2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대감을 줄지 불안감을 줄지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세력들 마음. 그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3주 전이잖아요. 딱 3주 전. 제가 세력이라면 지금 주가를 흔들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주가를 올려버리면은 올려야 될 시기가 왔을 때 못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주가를 막 여기서 신청했다고 해서 막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2,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만약에 클래스 1로 진행될 경우에 그때 폭발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시기에 여기서 또 올려버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쉽지 않다. 그죠? 단기간 안에 계속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HLB가 그만큼 지금 남아있는 재료들,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무시하고 올려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HLB가 제가 이 내용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얘가 만약 가짜예요. 그죠? 가짜라는 건 뭘까요? 만약 승인도 안 날 거고 그냥 세력들이 한탕 해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는 거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를 올릴 거예요 아마. 그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 주가를 올린다. 가짜이고 찐이 아닐 경우에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진짜기 때문에 왜? 재료가 지금 남아있고 천천히 순차적으로 가더라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세력들이 급하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주가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 딱딱 주식의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은 제가 이미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물 좀 잠깐 마셨어요. 자, 84,600원짜리까지 지금 주가가 만들어졌는데 먼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HLB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기사에서 뭐 옵티보 여보이 얘기 나오고 저 얼마 전에도 옵티보 여보이 얘기 나오고 하고 있는데 자, 옵티보라고 지금 계속 좋은 내용만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옵티보 여보이가 HLB의 툴베지오, 리보세라닙의 경쟁자가 되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HR, 위험성 평가예요. 위험성 평가. 그리고 OS의 대조군 실험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옵티보는 리보세라닙을 못 이겨요. 그죠? HR가 OS 대조군.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경쟁 상대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옵티보를 폄훼하고 그죠?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HLB 주주라면 이런 내용들을 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옵티보도 지금 구설수가 있어요. 9월 3일자 기사죠. FDA에서 지금 소집을 했어요. 어떤 소집? 회의를 하겠다. 전문가들 모아놓고 회의하겠다. 왜? PD1 억제제 조사 착수. 결국에는 이 옵티보 여보이도 PD1 억제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게 진짜 효능이 있는 건지 FDA에서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이즈가 낀 거죠. 이것도.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리보세라닙은 지금 이런 내용은 없죠.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옵티보 여보이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안티들이 뭐 옵티보 여보이 얘기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안티들 보시면은 어디 뭐 커뮤니티나 뭐 종토방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야 옵티보 여보이 지금 먼저 승인 나게 생겼다. 리보세란이 끝났다. 뭐 유한양행도 먼저 승인 났는데 옵티보 여보이가 이제 나오면은 리보세란이 상대도 안 된다. 얘가 먼저 승인 나면 먼저 시장 점유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떠드는 거고 안티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까기 바쁘지. 안티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훨씬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옵티보 여보이가 왜 상대가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글로벌로 봐야 돼요. 어차피 HLB는 그리고 옵티보 여보이는 글로벌 캐파 싸움이에요. 미국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죠? 글로벌 캐파 싸움에서 왜 얘네가 상대가 안 되는지를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도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어디 갔냐? 자, 이 내용이죠. 자, HLB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HLB 이노베이션. 얘네가 이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인수합병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HLB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이 좀 보실 건데 HLB가 일단은 OS 수치가 23.8개월이죠. 그죠?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텔레그램 방에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자, 두 가지 수치를 딱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 자, 대조군 실험이랑 그리고 HR 값을 잘 보셔야 돼요. HR. 자, 이거는 임상 과정에서 사망 위험성을 체크한 거예요. 사망 위험성. 자, 왜냐면 이 항암제라는 거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제 치료제죠. 근데 이 항암제가 우리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해요.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독성. 그렇죠? 약의 독성이 세니까 간독성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제를 쓸 때 이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사망 위험성 평가. 약에 대한 부작용이죠. 그죠? 부작용, 사망 위험성. 이거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기술력이에요. 각 약마다 기술력. 자, 근데 옵티보 여보이가 이 MOS 값이 나쁘지 않아요. 23.7개월. 리보캄렐이 23.8개월. 1주 차이입니다. 그죠? 이것만 보면은 와, 이거 막상막하다. 이거는 먼저 승인된 놈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들이 이거 물고 넘어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만약에 리보캄렐이 클래스 1로 진행되면은 먼저 승인 날 수도 있는데 클래스 2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 옵티보 여보이가 먼저 승인이 떨어질 거예요. 그럴 경우에 리보캄렐이 뭐 개판 날 거다,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럴까요? 일단 대조군 실험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리보캄렐은 대조군이 15.2개월. 자, 스프레드 값이 얼마나 돼요? 8.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죠? 8.6개월. 어마어마한 수치죠. 대조군과 실험을 했을 때 8.6개월의 격차를 보여줬다. 자, 근데 옵티보 여보이 같은 경우는 23.7개월이 나왔지만 이때 당시 대조군이 누구였어요? 렘바티닙, 소라페닙. 그죠? 병용투약. 그죠? 렘바티닙, 소라페닙 대조군을 임상했을 때 20.9개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리보캄렐 할 때는 똑같은 약이었는데 15.2개월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임상 환경에 어떤 그때 당시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임상 환경이 좋았다. 어떤 약을 하던 간에 수치가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근데 리보캄렐 때를 보면은 임상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조군이. 그죠? 그러면 리보캄렐이 좀 더 월등하게 좋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조군 실험이 중요한 거예요. 대조군으로 봤을 때는 옵티보 여보이는 2.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죠?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었던 약품들과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물론 MOS 값이 높기 때문에 시중에서 점유율은 좀 가져갈 수 있겠죠. 왜? 암 환자들은 다양한 치료 옵션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써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HR 값이에요. 자, 암 환자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최대한 부작용 수치를 낮추고 사망 위험성을 낮춰야 됩니다. 특히나 이 간암 환자들은 이 간독성에 대한 부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간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암 환자들이 어떤 항암제 옵션을 의사와 상의해서 선택할 때 이 간독성 위험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HR 값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HR 값을 찾아보면은 자, 0.64라는 수치가 나오죠. 자, 0.64는 1이라는 수치를 이제 100이라고 잡는다면은 얼마나 깎인 거예요? 36% 정도를 사망 위험성을 감소를 시킨 겁니다. 36% 감소 수치. 이해가 되죠? 자,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 과정에서는 40에서 50% 중증 진행 위험도 HR 수치를 40%, 50%까지 최대 맥스치로 봤을 때 낮췄었던 이력이 있어요. 중앙값으로 봤을 때는 36%, 맥스치로 봤을 때는 40에서 50%가량 중증 진행 부작용 위험성을 낮췄다. 이거는 역대급 수치예요. 항암제 중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EMA, 유럽의약품청이죠. EMA가 몇이에요? 0.7입니다. 중증 위험성, 고위험성으로 발전될 가능성, 사망 위험성을 30% 이상 낮추지 못하면 EMA 통과 안 됩니다. 그리고 FDA가 몇이에요? 미국 기준이 0.8입니다. 자, 미국은 이 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입니다. 유럽보다 좀 더 개방적이에요. 왜?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더 보기 때문에 FDA가 0.8입니다. 그러면 20%의 사망 위험성을 낮춰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FDA는 원래 다양한 옵션을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 EMA는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HLB가 몇이라고 했죠? 0.63이었나? 64였나? 그렇죠? 공식적인 숫자가 이 정도 나왔고 실제로 맥스치는 40에서 50% 정도 감소를 시켰다고 했죠. 자, 그러면 36%입니다. 사망 위험성 감소치가. 자, 근데 옵디보 여보이가 몇이 나왔을까요? 옵디보 여보이. 자, 옵디보 여보이가 여기 있죠. 사망 위험성을 낮췄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망 위험성. 제가 알기로는 21%인데 여기 있네요. 자, 옵디보 여보이가 23.7개월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고 사망 위험성을 21% 줄였다. 자, 21%. 그 얘기는 뭐예요? 0.79%입니다. 0.79.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죠? EMA가 몇이라고요? 0.7이라고 했죠. FDA가 0.8이라고 했죠. 요 딱 사이 턱걸이로 0.79. 얘가 누구예요? 옵디보 여보이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FDA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보세라님이 0.64라고 있죠. 그죠? 게임이 됩니까? 이 수치는 엄청난 차이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 위험성이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10%, 20%까지 차이 나요. 최대치로 봤을 때는. 20%까지 차이 난다고요. 자, 그러면 암 환자들, 특히나 간암 환자들이 옵션을 가져갈 때, 그죠? 실제로 이제 옵디보랑 리보세라닌 캄렐리조맙 병용토양이 시장에서 맞붙었을 때, 이 암 환자들이 치료 옵션을 선택할 때, 물론 옵디보 여보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환자한테는 이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환자한테는 리보 캄렐이 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 수치가 떨어지고 간독성 발생 사례가 적은
뭐예요? 리복 함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게임이 안 된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겼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안티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영상 보고 있으면은 공부 좀 해라, 안티들아. 그죠? 안티들 내 영상 보고 있으면 공부 좀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정보들을 모르니까 그냥 옵티브 여보이가 시장 나오면은 HLB 망했다, 주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옵티브 여보이도 노이즈가 계속 있어요. 키트루다까지. PD1 억제제에 대해서 지금 FDA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의구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옵티브 여보이가 FDA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기간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됐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FDA에서는 이거를 이제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죠?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면밀히 검토가 될 때까지는, 면밀히 조사가 될 때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PD1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항암제들, 옵티보 여보이 키트루다, 얘네들의 약품이 승인이 빨리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옵티보 여보이가 지금 신청했다고 뭐 날리고 여기 어디 갔어? 그죠? FDA 신청권 접수했다. 얼마 전에 기사 떴잖아요. 그죠? 이게 뭐 빨리 진행이 될까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안티들의 어떤 그런 방해 공작에, 그죠? 이 공매도 세력들, 공견들, 그죠? 공매도 세력들이나 이 안티들의 어떤 방해 공작에 절대 속지 마라. 거기에 또 주가까지 지금 하필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세력들이 그런 기사를 뿌려대고 주가를 흔들면 얼마나 흔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박스권 안에서 흔들리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까지 밀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75,000원짜리까지 밀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죠? 괜찮다 생각해요. 밀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올라간다면 이 75,000원에 내가 매수를 했건, 뭐 9만원에 매수했건, 10만원에 매수했건, 얘가 20만원, 30만원, 40만원 가면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뭐 9만원에 물려있는데 지금 8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요. 이게 만약 20, 30만원 가면은 내가 9만원에 들고 있으면은 몇 배를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뭐 이거를 주가를 감히 얼마 간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만약에 진양곤 회장의 플랜대로 된다면은 연간 매출을 3조에서 4조 정도를 찍을 거예요. 플랜대로 간다면은. 그죠? HLB 혼자서 3, 4조 정도. 자회사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매출을 찍겠고 그 모멘텀 플러스까지 하면은 이 기업에 대한 HLB 그룹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랬을 때는 저는 시가총액 50조 이상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지금 시가총액 11조인데 50조면은 몇 배예요? 거의 5배 가량이죠? 그죠? 지금 주가에서 5배 가량이면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요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요 정도의 가능성. 그죠? 근데 지금 뭐 9만 원에 물렸어요? 10만 원에 물렸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주가가 7만 5천 원짜리까지 밀려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HLB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죠? 믿고 가는 사람들은 믿고 가는 거고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최신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수치화시키고 그죠? 팩트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딱딱도사 영상 보시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죠? 구독 못 눌렀으면 구독 누르고 영상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죠? 딱딱도사 영상 보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서 감사드리고 앞에서 또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 웬만하면 들어오세요. HLB 관련된 내용들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고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그죠? 실시간 가족방에서 이런 정보들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스페셜 추천주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주가가 그동안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고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 뚫어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300%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종목 받으셔서, 그죠?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HLB랑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딱딱도세 실시간 텔레그램 가족방 구독, 그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문자로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문자 보내시고 입장하셔서 스페셜 추천주까지 받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HLB 분석을 꾸준하게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